복리 22%. 오호! S&P 500을 압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전략이. 오호!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제가 미국 대형주에서 복리 20% 이상 벌 수 있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오호! 참고로 미국 대형주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켄 피셔 만세! 켄 피셔가 1984년에 위대한 책을 한 것입니다. 슈퍼 스톡스라는 책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피셔는 두 개의 지표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는 PSR, 그리고 두 번째는 PRR라는 지표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PSR는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퍼는 시가총액 대비 순이익이고 PSR는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인데 뭐가 좋은가라고 하면은 저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PSR를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PSR는 사업 규모 대비 인지도 또는 기업의 인기를 추정 가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SR가 높으면 인기가 높고 PSR가 낮으면 인기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매출액은 고정인데 시가총액이 높으면은 PSR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리고 가격이 높은 거죠. 반대로 매출액은 큰데 시가총액이 낮으면은 이거는 인기가 낮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시가총액이 낮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가격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출은 이익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는 많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퍼라는 것도 의미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지 않고 변동성이 없고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적자 기업은 퍼로 평가가 불가능한데 PSR로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지표는요. 시가총액 대비 연구개발비인 PRR라는 지표예요. 이 지표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막 써가지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돈이 되겠죠. 이익이 되고 매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 많은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한국 주식의 PRR 10분위 데이터예요. 한국도 시가총액 대비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수익이 높았고요. 연구개발을 적게 하는 기업들이 수익이 낮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시가총액 대비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1분위 기업들이 수익이 높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수익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보는 거죠. 자, PSR와 PRR가 높은 기업, 이걸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콘터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래수는 뭐 0.6% 정도 해뒀고요. 자, 미국인데, 자, 미국 중에서 시가총액 필터를 넣는 거죠. 자, 500위, 상위 500위 기업에만 백테스트를 돌려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팩터 선택으로 가서요. 가면은 PSR과 PRR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설정으로 넘어가서 자, 분기별 리밸런싱 20개 주식 종목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PSR와 PRR가 가장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되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 그리고 20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켄 피셔 미국 대형주라고 전략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백테스트를 돌려볼게요. 렛츠 고. 네, 퀀터스가 요즘 많이 빨라져가지고 그래도 한 30초 내에 보통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킨피셔는 요 두 개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주식 역사에 본인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겼습니다. 자, 내용물이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복리 22%. 오호! 자, 참고로 이 노란 선이 S&P 500입니다. S&P 500을 압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전략이. 오호! 물론 러그 함수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초창기에는 R&D 전략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는 S&P가 좀 더 좋은 걸로 보이죠. 그쵸? 이런 것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MDD는 62%. 물론 개별주이기 때문에 미국 대형주이지만 MDD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내려가 보면요.
이게 최근 20년 동안에는 이 전략이 복리 22% 그리고 S&P 500은 복리 10%였는데 최근 10년을 보면은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15대 13입니다. 그죠? 15대 13이에요. 여기 15대 13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5년 동안에는 오히려 S&P 500이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또 다시 한번 R&D 전략이 힘을 써가지고 복리 20% 그리고 S&P 13%를 이겼고요. 최근 1년 동안에는 이 전략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17%, S&P 500은 마이너스 5%.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 최근 20년 동안에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 10년에는 S&P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것도 미국 대형주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가보면요. 2020년에는 이 전략이 굉장히 좋았어요. 54%를 벌었고, 그래서 S&P 500을 능가했고요. 2021년에는 좀 뒤졌습니다. 2022년에도 조금 뒤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워스트 10 드로우다운 반토막 난 게 두 번 있습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때 두 번 반토막이 났고요. 2011년부터 13년에도 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익이 안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주 전략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한 10번 정도는 마이너스 20% 또는 이상 얻어 터지는 거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는 20% 이상 얻어 터진 게 7번 있네요. 7번. 그죠? 그리고 반토막 얻어 터지고 다시 본전을 만회하는데 들린 시간은 2년 이상 걸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쵸? 2년 이상 걸릴 경우도 있었죠. 862일, 970일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월별 수익을 보면은 20% 이상 얻어 터진 구간이 몇 번 있죠. 그죠? 2008년 10월, 2020년 3월에 20% 이상 얻어 터졌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 켄 피셔 전략이 꽤 괜찮습니다. 미국 대기업에서 퀀트 전략 중에서 통하는 전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PSR 플러스 PRR는 그래도 꽤 유력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보면은 15대 13, 그러니까 S&P 500을 앞서 나가기는 했는데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찾은 미국 대형주 전략 중에서는 이 전략이 지금까지는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더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과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도 꽤 상당히 유익했죠.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